네,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승무원의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저희 급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더해서 나왔었는데요. 먼저 기본급, 그리고 플라잉 아워, 그리고 해외에서의 체류비, 이렇게 세 가지가 더해져서 일단 저희 월급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카타르 항공 처음에 저희 기본급이 어느 정도 되죠? 시작은 4천에서 5천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연차에 따라서 진급에 따라서 돈이 계속 오르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봉 호봉이 같이 오르는 시스템이었죠. 그리고 플라잉 아워 같은 경우에도 뭐 경력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저는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보통 40에서 50 리알 이 정도면 뭐 한 12,000원, 15,000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해외에서 체류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나라마다 아무래도 그 사용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사비가 체류비였던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주로 뭐 예를 들자면 방콕에 간다 그러면 방콕에 있는 스테이 하는 동안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먹으면 150에서 200리알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 유럽을 가게 되면 300에서 400리알 이렇게까지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. 맞아,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우리가 묵는 숙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. 그래서 저희 월급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, 그래서 저희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냐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금 뭐 한 80시간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또 많이 버니까 그걸 좋아해서 그 로스터링 비딩할 때 자체 비딩할 때 먼 데스티네이션 많이 했거든요. 아, 미국이나 뭐 이런 데로 네. 많이 했어? 미국이나 뭐 브라질 이런 데를 주로 갔었고, 그리고 380 기종 크루였기 때문에 방콕, 파리, 그리고 런던은 항상 나왔었어요, 로스터링에. 그래서 저는 플라잉 아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보면 정말 아시아나 이런 국가를 또 선호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러 어라운스가 이렇게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렇게 막 높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787 드림라이너를 좀 많이 탄 케이스야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종으로 유럽을 좀 많이 갔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유럽 비행이 많아서 나는 미러 어라운스 부분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. 대신에 플라잉 아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, 아무래도 미국 비행이 많으면 그만큼 플라잉 아워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, 또 아무래도 멀리 가다 보니까 보통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류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, 긴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데이 오프 이런 식으로 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만큼 더 식사비, 체류비가 나오니까 또 놀면서 벌 수 있는 네.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미국은 위험해. 너무 살 게 많아. 그건 그래. 미국은 위험해. 쇼핑도 많이 해오지. 맛있는 것도 많고 치즈 팩토리 꼭 가야죠. 우리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2달 동안은 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. 그쵸. 교육을 받는 그 시기에는 보니까 거의 한 3,500 리알 정도면 한 110만 원? 이 정도인데, 이게 기본급여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비스 이런 교육에 대해서나 뭐 유니폼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서 아마 좀 깎아서 이 가격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2년이 되던 그 해 18,000 이하를 받은 적이 있어. 네. 이 정도면 540만 원? 근데 이게 서비스군들하고 2년이 되면 우리가 서비스 교육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2년 동안은 깎여서 나왔었잖아. 근데 그 깎인 부분들을 2년이 되는 순간 이걸 다 받는 거지. 네, 그렇죠. 우리가 그래서, 교육 받은 만큼 2년 정도는 일을 해줘라 이런. 그치.
그래서 2년 일하고 그만두는 애들도 조금 좀 있긴 했어. 많았어요. 어떻게든 2년을 일단 채우고 이 돈을 받고 가겠다. 약간 이런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평균적으로는 보면 한 13,000리알? 우리 12,000, 13,000리알 정도를 네, 받았던 그쵸. 것 같아. 근데 이게 비행시간이 거의 한 100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? 네. 100에서 120시간? 100에서 120시간? 근데 꽤 비행이 많은 편이었지, 우리가. 나는 150시간도 했었고, 정말? 이걸로 160인가 170까지 된다고 네, 로스토링에서 맞아요. 했었어. 얘기해줬었어. 진짜 나는 너 비행이 너무 많다 이러면 나는 좀 저질 체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나는 좀 식을 내는 편이었어. 아무래도 자기 자신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. 확실히 일하는 것만큼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. 보통 그러면 둘 다 비행을 많이 한 케이스인 거지? 맞아. 근데 비행을 진짜 한 달에 150시간을 하고 나면 도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밥도 먹을 수 없어. 그냥 계속 잠만 자게 되고 이게 리커버리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해. 잠을 자면서. 그래야지 그 다음 비행에 피트 플라이트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집순이었지 우리. 그리고 아무래도 경력이 쌓일수록 이게 받는 그게 많아질 텐데, 신입 같은 경우에는 8,000리알 정도면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거고,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13,000, 12,000리알 정도면 한 360에서 400? 450? 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. 그러면 사무장이나 뭐 부사무장 같은 경우에 뭐 친구가 유미가 많으니까 네.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아?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부사무장, 사무장 하는 친구들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. 특히 부사무장 친구들은 그 면세품을 팔 수 있어서 그치. 커미션이 더해지니까 그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. 다른 항공이랑 좀 항공사랑 다르게 CS 부사무장만 기내 면세품을 팔았잖아. 그래서 그 부분이 더해져서 월급이 되는 거구나. 그 최근에는 그 비행에서 면세품이 많이 팔리면 그 커미션이 다 나뉘어서 일반 크루들한테로 다 돌아가거든요. 조금씩 뭐 10,000원, 20,000원씩 더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구나. 카타르에서 받는 급여가 되게 좋았던 게 일단 카타르라는 나라 자체가 텍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맞아. 그게 좋았고,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월세도 안 내잖아요. 회사 맞아. 숙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전기세도 안 내고 심지어 수도세도 안 내고 맞아, 관리비도 맞아. 없고 관리비도 그치. 없고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은 음. 집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전혀 우리한테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급여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저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네, 이렇게 승무원 급여가 나오게 되는 걸 알려드렸는데요. 아무래도 이 스케줄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. 여러분!